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격수로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플라잉 더치맨 호너스 와그너입니다. 그의 기록과 삶은 단순한 야구를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호너스 와그너라는 이름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는 베이브루스, 타이콥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왜 그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억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카드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T206 와그너 카드입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카드는 그 전설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카드 가격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와그너는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불멸의 기록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그너의 이야기는 1874년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광산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그가 보여준 강인한 체력의 뿌리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광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매일 무거운 석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누구보다 단단한 골격과 근육을 선물했습니다. 전설적인 신체의 기초가 다져진 셈이죠. 와그너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형인 버츠 와그너의 영향이 컸습니다. 버츠는 동생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야구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형의 헌신적인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플라잉 더치맨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와그너의 체격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독특했습니다. 180cm의 키에 90kg의 체중,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어깨와 근육질 팔을 가졌죠. 처음 그를 본 감독들은 둔해 보이는 외모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하게 안쪽으로 굽은 안짱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수비할 때 무게중심을 낮춰주어 엄청난 순발력과 접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외형적인 약점을 자신만의 무기로 승화시킨 진정한 천재였죠. 그의 손은 마치 커다란 삽과 같았습니다. 땅볼을 잡을 때면 흙과 돌을 함께 움켜쥐어 던질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스팀 롤러처럼 그라운드를 휩쓴다고 표현했습니다. 유격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그의 독일계 혈통과 엄청난 주력은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전설적인 별명을 낳았습니다. 베이스 사이를 달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폭주하는 기차와 같았죠.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 빠른 속도에 모든 관중이 열광했습니다. 와그너의 프로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895년 첫 해에만 3개 리그, 5개 팀을 옮겨다니며 80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 3할 8푼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1897년 7월 와그너는 루이빌 콜로렌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데뷔 첫 해부터 3할 3푼 8리라는 놀라운 타율을 기록하며 리그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전설적인 21년 커리어의 위대한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와그너는 고정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필요할 때는 마운드 위에 올라 투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세워둬도 리그 최고의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진정한 야구 천재였습니다. 1900년 루이빌 팀이 해체되면서 와그너는 고향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게 됩니다. 고향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그는 비로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이때부터 그의 기량은 절정으로 치닫게 시작합니다.
와그너의 타격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스플릿 그립이었습니다. 양손을 몇 인치 떨어뜨려 잡음으로써 공의 궤적에 따라 배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했죠. 바깥쪽 공을 가볍게 밀어치고 몸쪽 공은 순간적으로 손을 모아 강하게 잡아당겨 쳤습니다. 당시는 점수가 잘 나지 않는 데드볼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와그너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그 평균보다 무려 100포인트 이상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1903년부터 와그너는 마침내 유격수 자리에 완전히 정착합니다. 이전까지는 팀의 사정에 따라 이곳저곳 메꿔졌지만 이제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격수로서의 전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넓은 수비 범위는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1903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월드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와그너는 이 기념비적인 시리즈에서 역사상 최초의 타점과 최초의 도루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깊게 새겼습니다. 비록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야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결 중 하나는 1909년 월드시리즈에서 열린 와그너와 타이콥의 만남입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를 대표하는 두 거물의 자존심 대결에 전 미국이 들썩였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와그너가 21년 동안 쌓아 올린 경이로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산 타율 3할 2푼 8리, 3,420개의 안타, 그리고 723개의 도루. 이 숫자들은 그가 단순히 발만 빠르거나 타격만 좋은 선수가 아닌 완벽한 파이브툴 플레이어였음을 말해줍니다. 와그너는 내셔널리그에서 무려 8번이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훗날 토니 긴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던 독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리그 환경 속에서도 그의 방망이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와그너는 1899년부터 1913년까지 무려 15년 연속으로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했습니다. 부상과 노쇠화마저 거부했던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정교한 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타력과 기동력까지 겸비했습니다. 장타율 1위를 6번, 도루왕을 5번이나 차지했습니다. 많은 통계 전문가들은 1908년을 와그너 인생 최고의 시즌으로 꼽습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 WAR이 무려 11.5에 달했죠. 리그 평균 타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며 혼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격수라는 힘든 포지션에서 통산 WAR이 132.8을 기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2위인 칼 립켄 주니어와도 큰 격차를 보이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데이터상으로 세계 최고의 유격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열악한 경기장 사정과 얇은 글러브를 생각하면 그의 수비율 9할 4푼 7리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그는 단순히 공을 잡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송구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영리한 수비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투수 크리스티 매튜스는 와그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가 상대한 타자 중 유일하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를 막으려면 그냥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투수가 인정한 진짜 타자, 그것이 바로 와그너였습니다. 1909년 와그너는 마침내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끕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였죠. 피츠버그 구단 역사상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사였던 타이콥과의 대결에서도 와그너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타율과 도루 모두 콥을 압도하며 자신이 왜 리그 최고의 선수인지를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 승리로 와그너는 큰 경기에 약하다는 비난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시리즈 도중 타이콥이 도루를 시도하며 와그너를 거칠게 슬라이딩으로 공격하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와그너는 흔들리지 않고 거칠게 태그하며 응수했다고 하죠. 비록 훗날 기록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두 거장의 승부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1914년 6월 9일 와그너는 통산 3000번째 안타를 기록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 기록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된 것이죠. 이제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명예의 전당급 선수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와그너는 41세의 나이에 말로 홈런을 때려내며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파워와 집중력은 은퇴 직전까지도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비에서도 그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산 6,782개의 보살은 그가 얼마나 많은 타구를 처리하고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지 증명합니다. 피츠버그의 내야는 와그너라는 거대한 벽 덕분에 항상 든든했습니다. 1917년 9월 17일 와그너는 정든 마운드를 떠납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야구만을 위해 달려온 거인의 은퇴 소식에 팬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는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와그너가 은퇴할 당시 그는 최다 경기 출장, 최다 안타, 최다 타수 등 거의 모든 타격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훗날 타이콥에 의해 경신되기도 했지만 와그너가 쌓은 금자탑은 야구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팀에 헌신한 그를 기리기 위해 등번호 3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영구 결번이었죠. 이는 피츠버그에서 33번은 누구도 달 수 없는 오직 호너스 와그너만을 위한 신성한 번호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야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피츠버그의 코치로 활동하면서 아키본, 랄프 카이너 같은 후배 명예의 전당 멤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피츠버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스타였지만 일상 속의 와그너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오프시즌에는 낚시와 사냥을 즐기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이웃이었죠. 이러한 겸손하고 인간적인 면모 덕분에 그는 팬들로부터 더욱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955년 12월 전설적인 야구 거인은 81세를 일기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날 야구계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의 정신과 기록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유산이 어떻게 꽃피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36년 미국 야구기자협회는 최초의 명예의 전당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들을 뽑는 이 투표에서 와그너는 단연 돋보이는 후보였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와그너는 무려 95.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정확히 같은 득표율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와그너를 루스와 동등한 위상의 선수로 평가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타이콥, 베이브 루스,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 그리고 호너스 와그너, 이 5명은 야구의 창세기를 쓴 신들과 같습니다. 와그너는 이 중 유일한 유격수로서 내야 수비의 정점을 대표하며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와그너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 T206 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09년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는 홍보를 위해 담뱃갑 안에 야구 선수들의 카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와그너는 자신의 카드가 담배와 함께 팔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카드를 갖기 위해 담배를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 카드의 생산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생산 중단 조치로 인해 세상에 풀린 와그너 카드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진품으로 확인된 것은 전 세계에 약 50에서 60장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희소성이 카드의 가치를 하늘 높이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각 카드에는 수유주나 특징에 따라 특별한 이름이 붙습니다. 하키스타 웨인 그레츠키가 가졌던 그레츠키 와그너, 인쇄 오류로 더 큰 전보 와그너 등이 유명하죠. 이제 이 카드들은 단순히 종이가 아닌 소중한 예술품처럼 취급받습니다. 2022년 한 장의 와그너 카드가 무려 725만 달러에 거래되며 세계를 놀랍게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100년 전의 야구 선수가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월에도 새로운 역사가 써졌습니다. 한 가문에서 116년 동안 갑오로 간직해온 카드가 경매에 나와 512만 달러에 낙찰된 것이죠.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의 명확함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생산 중단 당시 와그너는 중개인이 입을 손해를 걱정해 자신의 사비 10달러를 수표로 써서 보냈습니다. 내 사진은 필요 없지만 당신의 돈을 잃게 하고 싶진 않다는 짧은 메모와 함께였죠. 그의 따뜻한 인성이 느껴지는 일화입니다. 지금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 가면 배트를 휘두르는 와그너의 청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고향 팀의 앞마당을 지키며 후배들과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시민들에게 그는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동료와 후배들은 와그너를 야구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보여준 수비 동작과 타격 기술은 현대 야구의 기틀이 되었죠.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야구라는 경기를 새롭게 정의한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인생과 신비로운 카드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웅이자 우리가 찾아야 할 소중한 보물로 그려집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와그너의 매력은 식지 않습니다. 와그너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을 돕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모든 펜실베니아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만으로는 진정한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와그너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따뜻한 인성을 더했습니다. 실력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추억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그의 많은 기록이 세월이 흐르며 경신되기도 했지만 와그너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깨질 수 있지만 그가 개척한 길과 그가 남긴 감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수많은 전설 중에서도 와그너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야구라는 종교의 성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동판 앞에서 수많은 어린 야구 지망생들이 오늘도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너스 와그너,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마운드에서 남긴 발자국은 선명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일루로 전력 질주하던 그의 열정은 오늘날 야구 선수들의 심장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야구 선수이기만 하면 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 호너스 와그너의 삶과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앞으로 100년 뒤에도 야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와그너 같은 열정이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인들이었습니다.